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얼마나 될까요? 3만 가구도 안 됩니다. 작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수치예요. 전국으로 보면 21만 가구, 작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공사가 멈췄고 그 여파가 지금 터진 겁니다.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21년간 임시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상설조직으로 격상시켰어요. 이름은 주택공급추진본부. LH, 지자체, 민간을 하나로 묶는 원팀 체계입니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이 목표죠.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주택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1만여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드는 수치예요.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를 밑돕니다. 작년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몇 년간 고금리가 계속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건설사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졌어요. 공사비도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결국 착공이 멈췄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할 현장들이 중단됐어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는 착공 후 3년에서 4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몇 년 전에 착공을 안 했으니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 가뭄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정부가 3일 주택공급 컨트롤타워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실행력 있게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핵심은 실행력입니다. 지금까지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어떤 조직일까요? 국토부 안에 만들어진 상설 조직입니다.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됐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시킨 거예요.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 두 개의 정책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아래에 9개 과가 있어요. 주택공급정책관은 공공부문 공급을 총괄합니다. 공공택지 조성, 도심주택 공급,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같은 걸 맡아요. 주택정비정책관은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담당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 사업을 관리하는 거죠. 택지 개발부터 도심 공급, 민간 정비 사업, 신도시 정비까지 분산됐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한데 모은 겁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원팀 체계입니다. LH,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 공공주택 공급기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 이들을 하나의 공급 주체로 묶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각자 따로 놀았습니다.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했어요. 서울시는 도심 공급을 추진했고요. 민간 건설사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LH가 땅을 보상받으려면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데 소통이 안 됐습니다. 인허가도 지자체에서 내주는 건데 지연됐어요. 원팀 체계는 이걸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와 LH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하고 관리한다라는 거죠.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입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병목 구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니라 지역과 유형별로 공급 흐름을 통합 관리합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핵심 임무는 명확합니다. 작년 9월 7일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이행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예요. 6년 동안 135만 가구면 1년에 평균 22만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합니다. 공공택지 부문만 봐도 5년간 수도권 37만여 가구 착공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계획 물량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죠. 왜 체감이 안 될까요? 계획만 있고 실제로 집이 안 지어지니까요. 토지 보상이 지연됩니다. 인허가가 늦어집니다.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사업 주체 간 조정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획은 있는데 착공은 안 되고 착공은 했는데 준공은 안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제 목표 숫자보다 실행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산은 토지 보상입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려면 땅을 사야 하는데 땅 주인들이 안 팔려고 해요. 보상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주장들이 워낙 강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원활하지 않다.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 산은 인허가 지연입니다. 집을 짓려면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오래 걸려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각종 심해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세 번째 사는 사업성 문제입니다. 공사비가 올랐었는데 분양가는 규제돼 있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아무도 안 짓습니다. 네 번째 사는 복잡한 이해관계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런 사업들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중앙정부, 지자체, LH, 민간건설사, 지역주민까지 모두 합의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주택 공급 물량 자체보다는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LH를 비롯한 공공주체들이 계획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집행과 관리 책임을 함께 지게 된 것이 중요하다.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은 얼마를 짓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공급하느냐로 평가 기준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1월 중순쯤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어요. 전세시장 안정화와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조직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토지 보상과 인허가, 사업성 문제는 그대로인데 컨트롤 타워만 만들어서 뭐가 달라지냐는 겁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가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년 만에 상설화예요. LH, 지자체, 민간을 묶은 원팀 체계로 수도권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 공급 가뭄 상황. 정부는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인허가 지연, 사업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월 중순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대책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시아타임즈 2026년 1월 3일, YTN 2026년 1월 3일 보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